윤석열 대통령이 부당하게 탄핵된 이후 너무하다하고 있어서 대한민국의 대법원장이 공석인 줄 알았습니다. 이재명 선거법 위반 피의자를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하는 게 아니라 파기 재판을 통해 유죄든 무죄든 끝을 봤다면 지금처럼 날개 없이 추락하는 대한민국의 꼬라지는 없었을 겁니다. 나라를 이 지경으로 만들어 놓고 신임법관 앞에서 신분 보장한다는 개나발을 붑니다. 신분이 보장되면 뭐랍니까? 희대의 새가슴으로 인해 지금 나라 꼴을 이 지경으로 만들었는데 조희대 대법원장은 국민한테 부여받았다는 재판권으로 이제 판사 생활 시작할 신빙이 판사들 앞에서 공정하고 신속한 재판을 해야 한다고 말할 자격은 있는 겁니까? 조희대란 인물은 늙어서 임기도 못 채울 사람을 죽기 전에 국가와 국민을 위해 봉사하라고 대법원장을 시켜놨더니 자기가 늘공인 줄 착각한 사람 아니었습니까? 그러다 자기 밥그릇 건드니까 꿈틀거리는 모습 보기 안 좋습니다.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전과사범의 선거법 위반 유죄 취지 파기환송된 자가 지금 대한민국 서열일위라는 현실을 보면서 참 목숨 걸고 자유대한민국을 건국하신 이승만 대통령님과 김일성이처럼 그저 립서비스로 고깃국에 쌀밥 먹는 인민을 노래하는 게 아니라 불철주야 대한민국 국민의 행복한 삶을 위해 자신을 희생하셨던 박정희 대통령님께서 얼마나 가슴 아파하시겠습니까? 이제 다음 달부터 의약품에 대한 관세가 100% 부과된다는 속보가 떴습니다. 대한민국을 이끈 자동차 산업은 25%라는 관세 앞에 이제 가격 경쟁에서 경쟁사들과 게임을 할 수 없습니다. 상황이 이런데도 이재명이 트럼프 대통령의 만찬에 초대를 못 받은 건지 안 받은 건지 참석하지 못한 채 혼밥 전문가 강경화와 쩝쩝했습니다. 유엔 총회는 각국의 정상과 주요 인사들이 모여 치열한 외교를 펼치는 그야말로 살벌한 무대 아닌가요? 그런데 할 일이 없는 리짜이밍은 혼자 여유롭습니다. 그런데도 선거법 위반 피의자 이재명을 빨아제끼는 자들은 만찬에 안 간 게 전략적 거리두기랍니다. 참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힙니다. 아직도 트럼프 대통령의 유엔 연설을 이해 못하는 저들을 보면서 조만간 자기들 앞에 닥칠 살벌한 운명은 어쩌면 자업자득이라고 할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유엔 총회 연설에서 일기 때 저런 연설을 했다면 또라이 소리를 들었을 그런 말들을 쏟아냈습니다. 그런데 이번엔 트럼프의 기적이 통했는지 많은 공감대가 형성됐습니다. 왜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과 같은 정책들을 펼칠 수밖에 없었는지 마음을 열게 됐단 말입니다. 이제 국제무대에서 중국 공산당의 입지는 설당을 잃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리짜이밍은 무슨 GOP에 사단장 뜬 것도 아닌데 온 국민 미싱아웃을 시킵니다. 게다가 그렇게 예약이 어렵다는 신라호텔 신혼부부의 꿈을 산산이 짓밟고 굳이 경주에서 열리는 에이펙 행사에 호텔도 많은데 누굴 재우려고 그렇게 못된 짓을 서슴지 않고 할까요? 아무튼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부정선거 카르텔에 대해 대대적인 숙청이 본격적으로 시작될 겁니다. 베네수엘라는 맛배기 정도랄까요? 이제 끝까지 의리를 지키고 자신의 희생을 기쁘게 받아들인 윤석열 대통령의 시대가 다시 한번 열릴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선거 유세 도중 총알이 귀를 스치는 사건을 중심으로 과거에 트럼프란 인물을 2% 부족했다면 사건 이후에 트럼프 대통령은 부족한 2%가 채워진 완벽한 세계의 지도자 트럼프로 새롭게 탄생했듯이 윤석열 대통령도 탄핵 전에 부족한 부분이 있었다면 탄핵 후의 희생과 의리로 부족한 부분을 채워 사법고시 구수의 저력을 보여줄 겁니다. 내가 윤석열 대통령이라면 저들을 법이 정한 테두리에서 최고의 형벌로 한 명도 남김없이 다스릴 겁니다. 어쩌면 여적 공동체 특별법 하나쯤 만들어서 여적 200만을 빠르게 처리할 수도 있을지 모릅니다. 어떠세요? 시청자 여러분도 저와 생각이 같으신가요? 그럼 좋아요하고 구독 한번 꼭 부탁드릴게요.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전 리포터 헬이었습니다.